일산에 있는 모처에서 수상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하는데 그 물건이 4개를 각각 놓고 그 산 이유를 물어보면 말이 되지만요. 4개를 합쳐보면 경찰이 머리가 쭈비쓰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고유정이보다 훨씬 앞섰던 더 확대가 어떤 잔인한 시신 처리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예요. 대명사. 예, 오늘은 대한민국 살인 사건 330회입니다. 많이 했네요. 330회. 그 330회도 결국은 우리 염건영 교수하고 하게 됐네요. 왜 결국이 들어가요? 좋아하시면서. 저번 주에 일어났던 그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네. 시범적으로 한번 한 40분대 50분 미만대 뭐 요 정도로 한번 줄여보려고 했어요. 또 그 사실 저번 주 사건은 또 뭐 하루 수사를 길게 네. 끌어갈 수 없는 빠지지. 거였지만 네, 그래도 이제 빠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우리 그 시청하는 시간을 좀 줄여줘 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일장이 일단 있나 봐요. 그게. 사안별로 또 있잖아요. 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장거리 또 운전하고 어디 가시는 분들은 1시간 내외 하는 게 딱 좋다고 자기들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근데 거기에 맞춰서 방송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어디에다가 맞춰갖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각각 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네. 맞아요.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 또 생각보다 비교적 꼼꼼해요. 네. 제가 덜렁덜렁 할 것 같아도 엄청 이 사건과 관련된 거는 좀 쫀쫀할 정도로 꼼꼼하게 다 따지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중원본 길기도 하고 그런데 뭐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 거지 뭐 이거를 뭐 시간을 인위적으로 맞춘다는 거는 안 맞는다고 봐요. 네, 엉켜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방송 정규 방송에서 하는 거고 네. 우리 뭐 유튜브 우리 이 사건 의뢰에서는 거기에 제약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2007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2007년 1월 30일입니다. 한겨울이네요. 예, 화요일 날에 그날이 네. 대구 성서경찰서에 유모 씨라는 분이 찾아와 가지고 네. 28세 된 내 여동생이 남자친구는 32살이래요. 네, 32.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뒤에 연락이 끊겼다면서 신고를 해요. 아, 저 연락이 두절됐다고요? 예, 그러면 집을 나간 시간은 언제입니까 했더니 3일 전이에요. 아. 1월 27일 날 토요일 날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주말을 이용해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예.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경기도 일산 쪽에 고양시 일산구 쪽에 살고 있다는 건 알죠? 네. 그러면 뭐 지방에서 대구에서 근데 요즘에는 뭐 대구에서 차 타고 올라와서 만나고 다음날 내려가도 충분해요. 그럼요. 그 당시도 그랬고 KTX인데 뭐.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어디 있냐? 남자친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김 씨예요. 32살. 네. 직업은 군인입니다. 아, 육군이겠네요. 예, 육군 군인으로 중사입니다. 중사 계급이. 네. 모 사단의 의무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여성이 지금 요 소식도 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없다? 경찰은 답답하죠. 얼른 수사 착수하죠. 남자친구부터 만나봤는데.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유 씨 그 여동생이 만나러 갔다는 남자친구 김 씨에게 이제 유 씨에 대해서 물어보죠. 당연히 네. 너 만나러 갔다는데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남자친구 이 김 씨 김중사 지금부터 김중사, 김중사라고 할게요. 김중사라 하시죠, 뭐. 김중사 왈 여자친구 유 씨가 나를 만나러 27일 날 고양시로 왔다. 고향으로 왔다. 고양 일산구로 네. 일산시로. 네. 그럼 맞죠. 네. 그 오빠 얘기하고 갔죠. 27일 날 토요일 날 나간 맞네. 거는. 예. 그래서 올라왔길래 만나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여자친구가 대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 날 1월 28일 날 일요일 날 19시경에 오후 7시경에 이제 간다고 그래서 서울역에 내려다 줬고 개찰구 동대구행 가는 개찰구 통과하는 거까지 나 봤다. 요렇게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갔다는 거야 왔다가. 서울역까지는 데려다줬다 이거네.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개찰구. 네. 이제 이렇게까지 진술해요. 근데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일단 무슨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이거는 뚜렷하게 지금 어떤 범죄하고 연관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이건 그러네요, 예. 예, 이런 경우가 경찰이 수사하기가 모호해요. 모하다며요. 예, 아유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막 뭔가 사건이 나오면 큰 사건일 가능성은 있어서 가슴은 공간거리고 예. 이런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아주 이게 피곤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실종자, 즉 말하면 미귀가자 같은 경우는 범죄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당연하죠. 극단적인 어떤 그러니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같은 게 있어야지 그것도 당연하죠. 위치 추적 등 통신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볼 수 있고 그 영장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18살 이상이면 이게 참 그렇다고 이게 애매해요 이게. 진짜 어디 이게 가는지. 이거 정말 일선에서 있어 보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경찰은 자발적 가출, 뭐 자살 포함해서 네. 자발적 가출과 범죄 가능성 극과 극이죠. 네. 이 두 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신고자인 가족과 마지막으로 만난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지리 조사를 해요. 네. 자, 그 저 맨 처음에 가족한테는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네. 그거 다시 물어보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심경의 변화 같은 게 있었나요? 이것도 물어봐요. 네. 그 다음에 뭐 집안에서 솔직히 말해서 무슨 불화 있었나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물어봐야지. 이런 것도 또 조사해야 돼요. 네, 왜? 네. 가족 간의 범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분 나쁘지만 가족을 의심하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남자친구한테는 만남에서부터 헤어지기까지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를 하죠. 너 만났다며 와서 어디서 몇 시부터 만났고 만나서 헤어졌고 이걸 딱 이거는 이제 그걸 딱 조사를 딱 해놓잖아요. 기록으로. 그럼 이후에 범죄를 드러나게 하는 근거가 돼요. 알리바이로 쓸 수가 있어요. 알리바이로. 예, 그렇죠. 첫 조사 딱 할 때 시간대별로 쫙 자기가 만나고 어떻게 했고 뭐 짜장면집 가서 곱빼기 두 그릇을 먹었고 뭐 이거를 다 막 진술할 거 아니에요. 다 적어놓고 나중에 하나하나 딱 그 따지면서 아하이. 사실인지 여부를 다 따지거든요. 이제 그러는 근거 같은. 쉽지 근데 이제 결국은 요 남자친구 김중사 있잖아요. 네. 이 김중사가 유양을 만나서 헤어지기까지의 동선을 진술로 받아놓은 게 이 사건의 나중에 스모킹 건이 됩니다. 아 이게 스모킹이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진술에 따라서 1월 28일 날 19시경에 그렇죠. 서울에서 동대구행 기차를 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내린 이후에 실종된 여성을 찾는다 하는 전단지를 쫙 배포를 해요. 전단지도 뿌리고요. 그러니까 그 장소까지 다 낸 거죠. 뭐 19시경에 서울역 인근에서 없어진 거니까 결국. 그럼 역사에 CCTV 같은 데는 안 찍혔어요, 이게? 서울역에서 동대구역에 이르기까지 각 역의 CCTV를 통해서 유 씨 행방을 추적했지만 실패했어요. 이때 경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CCTV 엄청 많은데 서울역에. 많죠. 예. 그리고 중간에 내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CCTV에 잡혀요. 잡혀요. 근데 그게 안 나와서 경찰이 쎄한 느낌을 가졌대요. CCTV 그렇게 많은데 안 찍혔으니까. 지는 개찰구 통해서 들어간 거까지 봤는데 그러면 열차 탔어야지. 그리고 김중사도 찍혀야지. 김중사는 이제 가는 것까지만 하고 자기 개찰까지 갔으니까 거기도 CCTV 많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유 씨 행방을 추적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아이 참.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깝깝한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신고를 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났어요. 네. 2월 2일 날 금요일 날이에요. 유 씨로부터 그 유 씨 언니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전송이 돼요. 문자가요. 언니가 문자를 딱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제가 적었어요. 쫙 붙은 글씨입니다. 네. 여기 전화도 같아. 지한지 잘 모르. 무슨 뜻이야 이게? 여기 전화도 같아. 지한지 잘 모르. 요런 내용의 문자가 왔어요. SOS일까요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전화도 여기 저의 여기 네. 나도 같아. 네.
잘 모르. 예. 이게 그럼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SOS일까? 급한 문자일 수도 있잖아요. 급한 문자니까 이게 띄어쓰기도 안 쓰고 예, 이렇게 그럴 했겠지. 급하면. 여기 전화도 같아 지한지 잘 모르. 그래서 1번 첫 번째 해석을 해보면 여기 전라도 같아. 아, 그렇게 많이 저도 느끼네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이게 1번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여기 전화도 같아. 전화. 전화는 아니고 지하인지 잘 지하 모르겠어. 같기도 하고. 예. 여기 두 가지 해석밖에 없거든요. 네, 네. SOS를 요청하는 의미의 지역을 명시한 거는 전라도 같아. 전화도 같았는데 네, 예. 전라도 같아. 그래서 경찰은 1번 전라도로 1번 전화도 같아를 해석을 했어요. 일단 그렇게 보고. 예. 일단 해석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유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그 결과가 왔는데 네. 실제로 전라도 뭐지요? 광주예요. 아이고. 그 지역에서 한번 떠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전라도 같아 지한지 잘 모르. 이거는 여기 전라도 같아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이 소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전라도 왜 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남친 만나러 가. 경찰 뜨끔뜨끔하죠. 어. 그러면 이 문자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거는 자발적 가출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자발적 가출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막 이렇게 당연하죠. 허겁지겁. 그리고 걱정 안 하게 바꿔서 못하죠. 얘기하면 예. 이건 범죄에 연루된 거죠. 예. 이때부터 경찰 강력 범죄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 큰일 났네. 와 뜨거 나오는 건 이제 정말 큰일 났지 이거. 네. 그다음에 이거 문자를 본인이 보낸 건 맞을까? 그것도 의심 가긴 하네. 본인이 보낸 것이든 아니다 하여튼 범인은 주변 지인 가능성도 또 매우 높고. 네. 문자가 온 시점은 실종일로부터 5일 후란 말이에요. 수사가 시작되고 3일 후고 피해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고. 네. 야 이거는 강력범죄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음. 자 불특정인을 노린 범죄에 연루됐다면 네. 실종 당일에 문자가 왔을 거예요. 그렇죠. 납치하자마자 낚아채자마자 당일날 아마 문자를 보내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이게 불특정인을 노린 그 범인이 휴대폰을 놔둔 채 며칠씩 데리고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불특정인을 납치한 놈이라면 데리고 가서 며칠씩 데리고 있다가 뒤늦게 한 5일 후에 문자 보내겠습니까? 아유. 바로 보내지. 그럼. 이거는 불특정인을 노린 어떤 범죄자의 소행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진정한 구조 요청 메시지 가능성도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경찰은 이래서 이거 수사 혼선을 초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페이크 쓰는 걸로. 예. 이런 트릭을 쓸 사람이면 이건 주변 지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그렇게 봤구나. 예. 경찰이. 네. 그러면 수사 대상이 조금 한정되죠. 제한되죠. 축약되죠. 네, 가져가는 이렇게 본 거지. 겁니다. 이거는 불특정 이를테면 개찰구로 여성이 들어왔는데 딱 여성 노리고 있다가 야, 쟤 낚아챘다. 만만한데 낚아채. 그 낚아채 가지고 끌고 갔다면 5일씩 데리고 있다 문자 보낼 일이 없어요. 아유, 없죠. 그리고 성인을 5일씩 끌고 있을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애들도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불특정인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로 안 보이고. 네. 두 번째로는 구조 요청을 보냈다면 진짜로 그 지역명까지 쓸까요? 그렇죠. 그것도 보낼 상황이 안 이거 수사. 됐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이 뜨고. 그래서 이거는 트릭이라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트릭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범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있다 봐야겠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납치했다면. 그러면 피해자를 만난 이후 행적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를 받은 남자친구가 급히 수사 방향을 돌리고자 이런 트릭을 쓴 건 아닐까 하는 게 제일 의심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당시에도요. 남자친구가 네. 첫 단계 범죄라고 경찰들이 인정하는 단계부터 남자친구가 제1용의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 이미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제1용의자로 본다면 네. 그거는 아까 염 교수님이 보신 게 정확한 겁니다. 개찰구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개찰구로 들어갔는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와야지. 그 개찰구가 있었던 곳에 지는 분명히 있었어야지 그럼, 들어가는 걸 봤을 거 아니야. 이럴 그럼 건데. 여기서부터 지가 움직인 동선을 진술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진술 동선을 따라서 가는데 CCTV에 왜 지도 안 잡혀? 그렇지. 차도 찍혀야 되고. 차로 싣고 갔으니까. 참나.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요상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개찰구 쪽에 이게 은근히 왔다는 갔어요. 그 바람에 이게 시간대별로 그게 달라서 그렇지 CCTV에 조금씩 출연하는 건 사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더 애매했던 겁니다. 애매하다. 경찰 입장에서.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제1용의자를 남자친구로 본 다음에 애인으로 본 다음에 요 문자 같은 거를 해석을 하면 네. 이 남자친구가 트릭 쓰는 걸로 의심이 될 수밖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네. 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자친구가 마지막 만난 사람이 첫 번째 수사 대상인 건 당연한 거예요. 네, 네. 경찰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두는 거는 남친이고요. 또 그의 행적을 조사하는 건 공식이고요. 그런데 걔 집은 고향 일산시 소재의 다세대 주택인데 네, 네. 관사로 보입니다. 군인 관사로 네, 보여요. 네. 자, 친언니에게 실종 이후에 문자가 왔다는 점에 착안해서 남자친구의 당시 그 위치를 휴대폰으로 파악을 해봤어요. 네, 네. 그러면 얘도 그 호남 쪽에 있어야 되잖아, 광주 쪽에.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렇죠. 있었으면 요놈이 보낸 거야. 그렇지. 똑 떨어지게. 네. 근데 아유씨 남자친구는 그 당시 그 문자가 올 때 언니한테 그 전화도 같아 올 때 네. 그때 일산에 있는 집에 있는 걸로 집으로 딱 나와요. 나왔어요. 휴대폰은. 이 아이, 남자친구는. 어떡해. 즉 말하면 유 씨가 그 없어진 그 유양이 문자를 전라도 쪽에서 보낼 당시에 남친은 전라도가 아니고 일산 자기 거주지에 있다는 게 나온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이러면 경찰이 당장 추궁할 건 없어요. 네. 나온 게 없네.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 그 김중사의 이제 김중사의 유 씨 행적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뒤에 네. 이 남자친구의 행적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훈련도 가고 평소하고 다름없는 생활로 특이한 게 안 나와요. 참. 이 남자친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김중사는 일산 쪽에 있는 모 사단 의무대에서 예.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택은 그 다세대 주택인데 관사로 추정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찰이 답답해졌어요. 네. 야, 그러면 정말로 개찰구를 통과해서 종대구행 간다고 그러다가 거기서 어떤 놈들한테 열차 같은 데 납치돼 가지고 전라도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자, 지금 이 행불 상태인가? 이러면 심각해진 거야, 이 사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렇지. 이거. 선 잘못 잡은 거지. 그래서 남자친구 의심하고 막 조사해봤더니 아유. 그 사건 이후고 난 이후에도 아무 특이한 행적 없이 출퇴근 잘하고 멀쩡하거든. 네. 그리고 가장 경찰을 골치 아프게 했던 게 전라도 쪽에 간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네, 네. 휴대폰이 전라도에서 문자 보낼 때 이 사람은 집에 휴대폰인 위치가 또 물론 의심은 합니다, 형사들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집에 놔두고 전라도 그럴 갈 수도 있죠. 여자 것만 들고. 위치는 글로 나오니까. 그렇게 또 볼 예, 수도 예,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도 그 하니까. 부분도 염두에 안 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의심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죠. 네. 그래서 그 이후의 행적을 보니까 또 사람 죽이고 뭐 만약에 무슨 범죄 저지른 것 같으면 출퇴근이 쉬기도 하고 막 뭐 병가내기도 하고 막 이래요. 아, 패턴 뒤돌아가지고 해줘요. 네, 사고 근데 치고 여러분 나면. 아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일상 훈련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답답해진 거지. 아하이.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다시요. 탐문수사 시작해. 네. 이게 지랄 같은 거야 이거. 그럼 둘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탐구하는 거죠. 그래 이제 이것도 따져봐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이 남자친구 김중사에 대한 의심은 경찰이 안 놓은 거죠. 네, 안 놓은 거죠. 예. 그래서 탐문수사예요. 탐문을 한다. 예, 이 사건이 만약에 사건이라면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봤어요. 네, 네. 경찰은. 네. 둘이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 네. 또 둘이 사귀는 과정에서 갈등은 있었는지 그다음에 결혼을 전제로 해서 애들이 만난 건지 이런 것 등등을 탐문 수사를 해요. 경찰이. 그랬더니 그 결과 둘은요 2004년 11월 달에 군 동료로부터 유 씨를 소개받아요. 이 김중사가. 2년 2개월 전에 만난 시내 거네요. 동료로부터 그 유 씨를 소개받아 가지고 2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던 사이. 아, 결혼을 전제로. 그러니까 아주 진지한 만남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유 씨 여성이 아주 심한 건선 피부염을 온몸에 앓고 있었죠. 아유, 많이 아팠겠다. 예, 이거를 얘가 알고 나서부터 김중사가
자주 싸움이 시작됐어요. 갈등이 빚어지고. 이게 의무대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좀 약간의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결벽이 있으세요. 결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 씨 입장은 이 피부병 때문에 자기 이 김중사가 결혼을 자꾸 회피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진짜로.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거의 뭐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잘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2년 넘게 사귀다가 1월 27일 날 유 씨가 네. 대구에서 김중사를 만나러 이제 아주 간 거는 담판하러 갔어요. 아, 너 나랑 살래 안 살래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가려고. 결혼과 관련해서 담판을 짓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그래도 죽일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해 동기는 흡족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립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갈등은 있으니까. 나 결혼 그 갈등 소지는 되니까. 예, 갈등이 있어야 되니까. 너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네. 너 나 곤란해. 뭐 이러면 어렵다. 근데 흡족한 살해 동기는 아니어도 아니라고 보게 돼. 뭐 꼭 그 뭐 동기가 안 된다고 또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네. 모호합니다. 아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김중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니까 네. 김중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시 처음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아. 수사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이냐 원점. 네. 예. 그래서 다시 김중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그 분단위 로 쪼개가지고 CCTV, 신용카드 사용력, 통화 내역 요거를 전부 합산해가지고 추적하기로 했어요. 다 훌륭구나 이제. 네. 그러다가 이게 적중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해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교수님? 그 유 씨 1월 28일 배웅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오전에 네. 근무지인 일산 모처에서 이 김중사가 수상한 물건을 하나 구입한 게 나와요. 뭘 샀어요? 배웅하는 날 오전이니까 아마 꼭 그 얘 말대로라면 아직 집에 관사에 있는 거지 유 씨는. 예. 그날 오전에 얘가 이 김중사가 그 일산에 있는 모처에서 수상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하는데 그 물건이 믹서기입니다. 아, 뭐 가는 거요? 예, 가는 거. 예. 그래서 이 믹서기는 물론 뭐 나중에 김중사 조사하니까 집에서 쓰려고 구입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정제도 구입합니다. 세정제 왜 구입했냐니까 세차하려고 샀대요. 그것도 또 말은 네. 되네요. 그리고 솔을 샀어요. 솔은 화장실 닦으려고 샀대요. 청소년 그럴 수 있다 치고. 톱을 샀습니다. 이게 토부에서. 이건 부대에서 나무 자르려고 샀대요. 근데 그러기에는 각각 말은 되죠. 근데 네 개를 합쳐봅시다. 조립하면 애매해요. 믹서기, 세정기, 솔, 톱. 어휴. 믹서기는 연상되는 게 있죠. 가는 데 쓰는 거. 세정제 막말로 시신 처리하고 나서 냄새 나는 거 싹 제거하려고 세정제 할 수 있어요. 빡빡 닦. 네. 근데 빡빡 닦을 때 뭘로 닦습니까? 솔로 닦지, 닦죠. 예. 톱은 뭡니까? 자르는 데 쓰려고 예, 그러요 예. 믹서기는 가는 데 쓰는 거고. 네 개를 각각 놓고 그 산 이유를 물어보면 말이 되지만요. 네 개를 합쳐보면 경찰이 머리가 쭈비 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네요. 예. 여기서 경찰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지 말대로 1월 28일 오전이면 유양이 집에 있었는데 그쵸. 그때 오전에 지는 혼자 나가고 이런 거 믹서기, 세정기, 솔톱을 사? 네, 네. 이거 뭐지? 뜨거 싶더니 머리가. 아. 그렇지만 뭐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술하는 용도 때문에 구입했다고 해도 동시에 이제 이 물건을 한꺼번에 동시에 네 개를 구입하는 거는 좀 쎄하지만 네. 각각 찢어놓고 보면 그렇게 지가 필요해서 이렇게 샀다는데 할 말은 별로 없어요. 깰 방법도 없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 경찰은 네. 거의 멘붕 온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네, 큰일 난 사건이에요. 큰일 났구나. 이거는 뭐 합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를 유추를 해보면 이거는 증거인멸 목적의 시신 훼손행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토막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유. 경찰은 심지어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대요. 예. 이 구입 도구를 보면서 불안하지만 아유
우리 판단이 아니겠지. 그래서 전라도에서 다 위치 나왔어요. 아니기를 네. 엄청나게 바랬대요. 그렇게 반응이 맞아요. 예, 예. 그냥 저 예. 전라도 쪽에 예. 있었겠지. 예. 이런 식으로 정말 바랬다고 찾아보자 합니다. 일단 예. 그렇겠죠. 자 그렇지만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물건 산 거 확인은 필요하잖아. 확인해야죠. 만약에 이게 시신 훼손행위를 했다면 그 장소는 김중사의 집이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화장실일 예. 가능성이 집에 높지요.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요 물건을 구입한 거를 빼지 못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 물건 산 거 몰랐겠죠. 다 만나왔죠. 예. 그런데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신훼손일 가능성이 보고 많다고 보고 이제 경찰이 수사에 접근한 거죠. 다만 이때까지도 유 씨의 최종 행적이 전라도 네. 이 광주에서 예. 찜찜하긴 했대요. 그리고 진짜 심정적으로는 거기 있길 살아있길 바랐겠지. 거기 예, 있기를 예. 진심으로 그게 바랬대요. 맞는 거예요. 예. 우리가 화장실 검사해가지고 아유. 안 나오기를 진짜 바랬다고 그래요. 네. 자 감식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제 집 화장실로 간 거예요. 네. 김영사 집으로. 이제 진짜 아니기를 바라면서 간 겁니다. 예. 반드시 확인은 해야 되니까 이제 과수팀을 출동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김중사의 집 화장실을 감식합니다. 아유. 뭘 하겠습니까? 루미놀. 검사하겠죠. 혈흔 반응 검사. 예. 이거는요 나름대로 김중사는 상당히 꼼꼼하게 씻고 닦고 성수한 거예요. 그렇게 했겠죠. 지는 자신이 좀 있었던 예. 걸로 보입니다. 올라면 와라 이랬겠지 뭐. 올라면 와 하는 식으로. 다 했으니까. 큰 걱정 안 하더래요. 표정에서도. 네. 이거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사건을 해결했다는 생각보다 예측한 대로 이 토막살인이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혈흔 반응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교수님 이거 하기 전에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물 사용량이 좀 많았나 보네요 이게. 뭐 그런 것도 따지고요. 예. 그런 것도 따지고 그 구입한 거, 예. 뭐 그 물건 4개 어.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제가 구입한 요 물건들을 쓰고 다 없애놨어요. 아, 요 4가지는 또 그럼 다왜 버려? 믹서기 하나 살아 있고요. 허허이. 그것도 딴 데 있는 거 가져오고요. 네. 그런데 혈흔 반응이 딱 나오는데 너무 절망했대요. 이거는 사건을 해결했다는 생각보다도 살인 사건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너무 수사관들이 실망이 더 컸다고 가슴 합니다. 아프죠. 가슴 아프죠. 자, 이 정도 혈흔이 나오면 네. 볼 것도 없습니다. 김중사 바로 소환이에요. 네. 그 화장실에서 혈흔 나온 거 딱 들이대고 집중 추궁합니다. 근데 참 의외로 2월 14일이에요. 그때가 네. 사건 발생 19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네. 의외로 김중사가 바로 자백해버려요. 아 오자마자. 얘는 플랜이 서 있었던 거예요. 아. 바로 자백을 합니다. 네. 뭐라고 대답하냐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신 훼손 처리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인 건 아닙니다. 안 죽었는데 뭐야? 처리요. 근데 네가 안 죽였는데 왜 시신 훼손했어? 말이 돼. 그랬더니 사실은요. 그날 와가지고 결혼 문제 때문에 나하고 엄청 다투고 화가 났어요. 서로 틀어졌어요. 근데 이 유양이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음독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 자기 죽여서 약 먹고 죽었다 이거예요? 네. 아이고. 음독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군인 신분입니다. 군인 신분에서 내 집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와버리면 내가 누명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명 쓸 게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시신을 토막내갖고 은밀히 처리하기로 제가 그 마음을 먹은 게 제가 잘못된 겁니다. 요놈이 혈흔 반응이 나오니까 더 버티지도 않고 바로 그 과학수사인 줄 알으니까 버티지 않고 바로 얘기했는데 너무 순순히 자백한다 했더니 죽인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살했다고 뻑뻑 우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씹으려도 또 그걸 배제할 수는 없잖아. 아니라고. 말은 되니까. 참 답답한 거죠. 결국은 뭐 얘 얘기는 그거야. 유양이 와서 자살한 거고 살인 아니고 네. 쥐는 그러니까 안 죽인 거고 누명 쓸까봐 시신을 도망내서 처리했다는 그런 진술이에요. 네. 경찰 입장에서 보니까 논리에도 안 맞지 이거. 안 말도 맞지. 안 되는 소리 씹으리고 있는 거지. 네. 그렇지만 시신 처리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추궁할 필요가 있어. 네, 지가 네. 자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신 부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해요. 네. 그래? 너 끝까지 자살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토막한 거 보자. 몇 토막했는 줄 아세요 이 사건?
몇 토막 낸 거예요? 80토막. 아, 너무 잔인하다 이거. 제가 전에 얘기했죠. 고유정이가 뭐 감자탕 운운하고 액체화 시켜가지고 바다에 뿌리고 뭐 한 거 그거보다 이게 사실은 앞선 사건이에요. 믹서기가 가동된 사건입니다. 이게 고유정이보다 훨씬 한 7년 이상 앞선 거죠, 그렇죠? 거의. 예, 아주 나쁘네요. 그런 사건입니다. 아주 예, 솔직히 말해서 80토막인데 살점은요 믹서기로 처리했어요. 갈아버리고. 뼈 조각은요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고향 그 일산 네. 부대 인근 야산 등 9곳에 그 매장 또는 유기했어요. 공중화장실 변기 속에다도 집어넣고요. 못된 놈. 야산에도 뿌리고요. 맨홀 속에도 집어넣어요. 아이, 예? 이 추후에 전부 다 경찰이 수고했어요. 그나마 뼈라도 수고했어요. 진짜 나쁜 놈. 단지 이 자살한 애인을 처리하고자 했다면은 이렇게 정교하게 흔적조차 없게 하려고 80토막을 내고 믹서기를 이용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예. 그래서 자살했다는 얘기를 더 이상 추궁을 경찰이 못하니까 시신 처리를 한 그 아주 잔혹한 수법을 집중 조사를 한 거예요. 넌 뭐 자살했다는 사람을 80조각 내 가지고 살과 뼈를 분리하고 믹서기 사용하고 불을 사용했다면 이게 이 새끼야 자살한 사람 처리 방법이야? 네가 아무리 누명쓸 것 같다고 해도 그렇죠. 예. 이렇게 잔혹하게 할 수가 있어? 이겁니다 이거. 예. 경찰이 조질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 그런 정황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걸 강조하려고 그 지나친 시신 처리 방법을 아주 꼼꼼하게 조사한 거예요. 이건 무슨 잔혹한 걸 일부러 조사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를 드러내야지 자살이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이 돼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간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추궁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국가수에서 당연히 부검 결과 왔겠죠. 네. 근데 그 국가수 부검 결과도 이 새끼가 부인 못하게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머리 뒤편 후두부라고 그러죠. 후두부. 여기에 타격흔이 발견됩니다. 맞았단 얘기네. 때린 겁니다. 결국 예. 이거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새끼는 끝까지 부인했고요. 그러나 이거 실제로 타격이 먼저 입고 난 이후에 살해한 걸로 보여요. 경찰은 그렇게 추정했고요.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에서 보낸 그 피해자 유 씨의 문자. 네. 요거는 김중사 요놈이 지 휴대폰은 집에다 놔두고 피해자 그 휴대폰으로 가서 문자한 거예요. 이건 아까 의심했던 게 그게 맞고요. 머리가 그냥. 이게 이제 이 수사혼란 목적, 즉 말하면 네. 납치로 몰고 가기 위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아주 치밀한 계획 범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자살했다는 게 깨지죠. 깨지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깨지죠. 핸드폰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에 토막을 하기 위한 도구를 구입한 것도 자살한 사람 토막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조사를 했고요. 안타까운 거는요. 사인 그 후두부를 가격한 걸로 추정이 돼요. 네. 그 추정이 되지만 약물 복용 여부 뭐 이런 거 등등은 밝혀내지 못했어요. 뭐 다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어. 이제 경찰들은 그 당시에 이게 때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약물 주사했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왜? 의무대에서 의무대 근무하죠. 있으니까 의무대 간부니까. 예.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약물을 하려면 장기나 살이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지. 신체 부위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시신을 훼손하면서 먼저 피를 다 빼버렸어요. 아유, 못했나. 이놈이 피를 다 빼버리고 그때부터 80토막을 내요. 그랬기 때문에 약물 복용 여부조차 경찰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국가수에서. 또 근데 또 물론 뭐 약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먹었는지 자살했죠. 음독 자살했다고 이놈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놈이 그랬잖아요. 약물 먹고 음독 자살했다고. 그러면 음독 자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이 그래, 아니 살이 있고 장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또 물론 약물 성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스스로 먹었는지 억지로 뭐 강제로 먹였는지 또 이건 또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건 의미는 없지만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자살한 사람을 누명 쓰기 싫어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밤새도록 뼈와 살을 분리하고 불을 가하고 믹서기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자살한 사람 처리. 아예 그렇게 할 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거를 경찰이 논리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김중사 컴퓨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컴퓨터를요? 아. 인터넷 검색 이제 사건 발생 이후에 얘가 인터넷 검색한 거를 봤어요. 뭐가 나왔어요? 자살 방조가 나옵니다. 아. 이 새끼 자살로 밀고 가려고 올라오고 그랬구나. 찾아본 거예요. 예. 자살 방조. 예. 그다음에 CCTV 보존 기간. 아, 찍힌 안 찍힌 그거. 그것도 검색을 했어요. 이거는 김중사 그 살인 및 사체 훼손, 사체 유기의 정황을 대변하는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예. 자신의 말대로 자살했다면 구태여 자살 방조를 찾아볼 이유가 없죠. 없죠. 예. 오히려 걸리면 자살 방조 정도의 죄책만 지가 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형량이 얼마나 될까? 그 정도는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살인은 아닌데 자살 방조죄 정도는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사처훼손하고. 감수하겠다. 요래서 본 걸로 보여요. 아이 못된 놈 진짜. 자, 근데 문제는 수사 잘했어요 경찰이 여기까지.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더 해야 할 게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수사. 예. 근데 사건이 인계해야 됩니다. 신분이 군인이잖아. 이때는 군인 신분은 군인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지금 민간이죠. 즉 경찰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니까 군 수사기관에 인계를 해야 돼요. 군사관찰대로 넘어갔겠네. 예. 그래서 넘길 수밖에 없어 시간이. 예. 그래서 더 깊숙한 수사는 정지돼 버렸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가서 보강 수사를 거친 다음에 기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1심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1심을 이제 보통 군사법원이라고 그래요. 네. 보통 군사법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피고인은 응급 구조사 2급 자격증과 가지고 있죠. 의무대 근무하니까. 그다음에 의료 관리자 자격증이 있음에도 유 씨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구조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된다. 즉 말하면 약 먹은 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줬네. 인정해 주고 신음하고 있는데 안 데리고 가서 살리지 않았으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은 살인인데 부작위 살인이라는 거야. 참 어거지다. 이렇게 1심 이제 보통 군사법원에 몇 년 나왔어요? 그렇게 그래? 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아이고 뭐야. 굉장히 싸게 나왔죠. 네, 사체훼손도 있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항소가 들어갔죠. 2심은 이제 고등군사법원이죠. 네, 이 당시엔. 거기에서는 어떤 판결이 났냐면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동기가 없다. 여기서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의 이빨 네. 이 두 개가 이렇게 위로 올려져 있어요. 네, 네. 하늘 방향으로 꺾인 데 대해서 얘가 뭐라고 진술했냐면 약을 먹었길래 막 발작을 하더니 약 먹고 그래서 혀를 깨물지 못하게 지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넣었다 뺐는데 그 바람에 이가 이렇게 위로 하늘로 솟았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거. 이건 말이 안 돼. 그 주장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신빙성도 없고 네. 이거 이빨이 이렇게 나갈 정도면 깐 거야. 네, 때린 거지.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하는 행동을 봤을 때 경황이 없었다는 이 진술 말도 안 된다. 네. 믿기 어렵다. 김중사가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방법 명확하진 않지만 네. 불상의 방법으로 유 씨를 살해했다. 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살인으로 2심에서는. 봤네. 예.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해버린 거예요. 아유 잘했다. 예. 그러니까 아까 15년에서 무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 가죠. 대법원은 이제 이 군사심은 2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가서 대법원 일부 주심이 김지영 대법관이에요. 2008년 4월 4일이에요. 네. 1년 뒤입니다. 1년 뒤네요. 예.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네. 이게 직접 증거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 직불증.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종합적으로. 증명력이 있다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집중적인 게 이게 시신을 80여 조각으로 훼손한 것은 네. 경험칙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가 꺾여 있는 점, 네, 이빨이 네.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이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확정. 넌 살인이야 이렇게 된 거네. 결국은 이 자식은 살인범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아하이.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네. 이놈은 이제 그러면 그 뒷부분 이제 그 여벌로 남은 거 쭉 설명을 드릴게요. 네. 피의 사실이 요지는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네. 2007년 1월 28일 03시경 3시경에. 이 도착해서 네.
경기도 고양시 이 관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유 씨, 29살 유 씨하고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유 씨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 네. 이빨도 나가고 후두부도 깨지고. 네. 그리고 시신을 토막내서 자신이 근무하던 그 군부대 인근 야산 등에 유기한 것이라는 게 피의사실의 전체적인 요지고요. 그렇게 정확하네요. 예. 자,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혈흔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아 추가 또 해갖고요. 이거는 이제 그 기소해서 넘긴 다음에 추가로 발견돼 거실에서 혈흔 또 나와요. 때리다 그럼 붙였겠지. 때린 거는 거실 붙였지, 쪽이에요. 그지. 예. 거실에서 살해 당시에 혈흔 추정이에요. 그거는. 예. 그리고 화장실에 나온 거는 죽은 이후의 혈흔이고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추가 발견된 혈흔이 있었고요. 네. 화장실은 훼손 시에 유출한 거. 그렇죠. 자동차 세정제로 엄청 꼼꼼히 했대요. 그런데도 혈흔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겁니다. 피가 얼마나 나왔겠어요. 예. 근데 정말 흠이하게 나왔대요. 요놈이 청소를 엄청 깨끗이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범행을 보면요. 1월 28일 날 03시에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1월 28일 날 05시 50분경에 과도 등을 이용해서 팔과 손을 절단했어요. 잔인하다. 요때는 믹서기라든지 이런 거 안 샀어요. 네, 네, 네. 먼저 이놈이 과도 등을 이용해서 팔과 손을 절단해 갖고 가위로 살점 도려내서 변기해 버렸어요. 이때는. 네. 이때는 신원 파악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우선 손부터 처리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게 이놈이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살점 도려갖고 변기에 다 내린 거예요. 근데 다 걸러야 돼요. 경찰이 그 수집되는 데 가서. 네, 네. 채 같은 걸 걸러야 돼요. 네. 살점 하나로 다 찾아야 됩니다. 전에 그 용인에서 18살짜리가 자기 여자친구 불러가지고 카터칼로 완전히 네, 해버려서 그때요. 변기에 흘린 거 그 형사들이 그 변이 모이는 그 거기 가 정하죠, 예. 채로 다 채서 그 살점 차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05시 죽이고 나서 05시 50분경에는 손하고 팔만 절단해 갖고 싹 도려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내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07시 47분경에 인터넷으로 주변 마트 개점 시간을 검색해요. 이제 도굴 필요하니까요. 예, 도구가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09시 30분경에 마트로 가던 중에 피해자의 바지, 그다음에 신발을 재활용 수거함에다 던져버립니다. 가면서 예. 이어서 또 다른 아파트 수거함으로 가가지고 저 니트하고 조끼까지 버려요. 이렇게 뭐 흩어서. 네. 그리고 지 옷은 범행할 때 그래서 피 묻었을 거 아니야. 예, 그 예. 옷은 마트에서 믹서기를 사오면서 다른 아파트에 또 버려요. 또 버리고. 이거 아주 절제예요, 이놈. 그리고 1월 28일 날 10시 반부터 17시까지 비닐 장갑, 면 장갑을 착용한 후에 시신을 훼손한 겁니다. 무섭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일부 살점 등등은 이제 열 처리하고 믹서기를 처리한 거예요. 아유. 이때 식칼 예, 같은 거 거, 이용했고요. 예, 예. 가위로 머리카락은 다 잘라가지고 면도까지 해버립니다. 머리카락. 그리고 머리카락은 태워요. 예, 예, 예. 아, 이 새끼 정말 잔인해요. 진짜 나쁜 놈이네. 18시 50분경에 지퍼백을 들어서 챙겨갖고 네. 자신의 차를 타고 서울역 가서 1층 그러니까 거기서 얼굴 잠깐 알리바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네. 18시 50분경에 지퍼백에 뭐 들었겠습니까? 믹서기로 처리한 거도 액체죠. 네. 살점들이죠. 네, 예. 그거를 들고 챙겨가지고 지차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1층 남자 화장실 변기에다가 지퍼백 한 개 이거를 쭉 내려서 변기로 내려버려요. 어휴. 이어서 찜질방에 가서 변기에서 지퍼백 또 2개를 변기에 내려버려요. 아, 이거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이 새끼.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01시까지 계속했네. 나머지 부분 시신을 훼손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29일 날 새벽에 시체를 12개의 봉지 여기는 뼈 조각이 들어가 그 있어요. 뼈가 남으니까 예. 자녀 뼈가. 그리고 3개의 지퍼백이 더 남았어요. 예, 이건 예, 거기서 액화된 거죠. 예, 예. 여기에 나눠 담고 차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유기한 건데 03시경에 저수지 부근에다가 뿌리고 던지고 네, 네. 03시 30분에 야산 숲을 네. 04시 반에 도로가에 있는 맨홀에다 맨홀까지. 유기하고 네. 남은 거는 인근 야산에다 투기하고 06시경에 컨테이너 아래 봉지 3개가 든 종이 상자를 은닉하고 네. 06시 10분경에 한 빌라 앞 분리수거장에 종량주 봉투 안에 넣어서
시신 일부를 집어넣고요. 찾지도 못하겠네. 남들이 종량제 묻는 데다 거기다 또 집어넣어요. 아이 참. 그리고 06시 20분경에 스파랜드 화장실 변기에다 네. 지퍼백 3개 분량을 또 내려요. 아이 찜열방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퍼백이 엄청 많은 거죠 이게. 그리고 12시 10분경에 야산 수풀에 봉지 5개 분량이 예. 든 여행용 가방을 던지고 낙엽으로 덮어. 참. 그리고 1월 30일 날 01시 30분까지 네. 부대에서 가져온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고개 인근에 숨겼던 네. 머리, 예. 골반, 예. 내장 등을 파고 아유. 쳐 죽일 놈의 새끼. 야 진짜 개쓰레기네 이거. 이거는 직접적인 그 범행을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죽음에 대해서. 잔인한 훼손수법 이 자체만으로도 네. 충분히 앞에 행위가 살인일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감식을 했는데 네. 2007년 2월 14일에 이제 군경 감식반이 같이요. 현장 군하고. 감식했어요. 예, 예.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한 야산에서 했는데 요거는 유가족들의 요구로 비공개 현장 네. 감식이 진행됐어요. 네. 유가족 중에는 유 씨 형부만 참석을 했고요. 김중사 요놈은 그 군하고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 순순히 대답을 하면서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놈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양시에만 이렇게 흩뿌리고 뭐 한 걸로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양시하고 양주시는 경계예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주시로도 일부 시신이 넘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당초 예상 시간보다 좀 현장 검증이 좀 상당히 좀 늦어졌고요. 네. 참 이 범행은요. 아유. 우리가 고유정이 사건을 하면서 사실은 고유정이가 배 타고 가면서 그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액화된 뭔가를 버리는 게 네. CCTV에 찍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믹서기 불 이용한 믹서기로 만드는 어떤 그걸로 봤잖아요. 네, 액화된 네. 이거보다 훨씬 앞서서 이 같네요. 벌어졌던 버전 자체 같네요. 이게 범행 흉악한 게. 예, 앞서서 벌어졌던 사실은 아주 잔인한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이 자식이 그럴 때 의료행정 인력인데 그 의료기술 가지고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의정 판단할 때는 간부인데, 그래요. 예, 의무대 간부니까. 고유정이는 자기 혼자 어떤 독창적인 어디에서 착안해 가지고 그런 범행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사건은 사실상 많은 보도가 좀 통제가 됐었고 이거 사실 공중파나 이런 방송 같으면 제가 이 방송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너 잔인. 우리 대한민국 사건 의뢰 그냥 그대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건 의뢰 살인 사건은 액면 그대로 야생으로 올려놓고 뭐 막말로 우리 거 퍼가는 사람 사용해가는 사람들이 수위 조절하라는 개념으로 그냥 원본 올린다는 개념으로 전 지금 올리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고유정이가 이 사건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고유정이가 알아갖고 그거를 모방한 건 아닙니다. 네, 아니죠. 고유정이는 내가 볼 때 독창적인 거예요. 그거. 제 그런데 사실은 이놈은 의무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의무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신 토막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하고 보건대학 나왔을 그 다음에 그러고 또 이 어떤 시신을 보고 뭐 만지고 피가 나고 하는 거 뼈가 보이는 거 혐오감이 덜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니까. 병원에 지가 근무하다 지가 보니까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가 그 직업의 특성상 그런 걸 많이 봐서 그 직업 지식을 이용한 겁니다. 나쁜 그 놈이에요. 시신을 나쁜 훼손하는데. 놈이에요. 근데 경찰이 노선을 잘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제1용의자를 남자친구로 선정한 거. 네. 전라도에서 떴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로 선정한 거. 네. 그다음에 그 남자친구의 동선을 쭉 따라가다가 도구를 먼저 찾아낸 거. 그렇죠. 예, 도구를 찾아내놓고 이거는 이제 심증이 있다, 자백 받을 수 있겠다 하고 조지기 시작했는데 군인 신분이니까 또 제한이 있어요. 네, 예. 경찰이 다루는데도. 그래서 직접 증거를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얘가 이놈이 끝까지 말 안 하는 이상은 어떻게 죽였는지 사인이 안 나오잖아. 음독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한계가 온 거야. 그때 경찰이 노선을 정한 게 뭐냐면
잔인한 토막을 맞아요. 잔인한 부각하죠. 네, 처리 수법. 네. 이렇게 살해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잔인하게 사후에 시신 처리를 할 일이 없다. 네. 요거에 그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쵸, 합리적 심증. 아, 그래서 그 사후 행위를 정말 정교하게 아까 오직하면 제가 시간대별로 불러드리겠어요. 네. 시간대별로 시신 처리한 거를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집중해서 올리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까지 이걸로 봤을 때는 앞에 선행행위는 죽인 거다. 그렇지.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이다. 네, 불쌍의 방법으로. 사실은 불상의 방법의 살해는 유죄로 인정받기도 나오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럼에도 살해는. 불구하고 사후에 시신의 훼손행위가 지나치게 심하니까 대법원까지 그 인정을 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아우 진짜 나쁜 놈이야. 이 새끼 지금 무기징역 받았어요. 뭐 나오면 안 돼 이런 놈.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이 새끼는 정말 그래서 정말 그 유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깝게 한 남자 살아간 죄밖에 더 있냐고. 이제 아니 근데 애이던 2년 가까이 사귀던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던 애인 관계인데 피부병이 많으면 불편한가요? 아이 그것도 나쁜 놈이죠. 의무대금 많은 새끼가 치료시켜 주지 좀 얘기해서. 고쳐절로 놀러 가면 되지 계속. 근데 이제 그게 불편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더라고 이놈이. 뭐 그래서 결혼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거야? 얘가 웃기는 새끼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또라이 이거. 의무대 근무하니까 이런 현상이 또 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피부병이 난 게 마치 무슨 불결한 것 마냥. 사귀지도 말든가 그럼 2년 넘게 사귀었는데. 나쁜 놈 새끼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유 씨 희생한 유 씨 같은 경우는 사람이 참. 정말 억울한 삶을 살다가 네. 간 거예요. 나이 29살에. 네. 28살이죠 그 당시에. 1978년생이에요. 네. 이 자식은 74년생이에요. 이거 육군 중사요 뭐. 네. 김중사. 이놈 내 이름을 아는데 실명을 이 새끼는 저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공개도 안 했더라고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우리 안광준인가 걔? 걔는 공개했잖아 군인이래도. 안광준이 관련된 것도 언젠가는 또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유정이보다 훨씬 앞섰던 더 악질 같은 어떤 잔인한 시신 처리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예요 대명사. 육군 중사 애인 토막살인 사건 330회로 다뤄봤어요. 그 고인의 진짜 명복을 너무 명복을 싫어합니다. 진짜 빌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시신의 일부라도 수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수거를 했어요. 근데 수사진이 수사를 너무 잘했네요. 뼈만 찾았다는 게 문제지. 뭐 살은 다 처리해 버렸으니까 이놈이. 근데 이제 살도 일부는 찾았죠. 병기로 내려간 거는 일부 찾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 새끼는 천벌 받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천벌 받을 겁니다. 대한민국 살인 사건 330회 오늘 마치겠습니다. 잔혹하지 잘 다뤘습니다. 고생했습니다.